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고 미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하고 있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두 직장 문화를 비교해 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직장 상사를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항상 직장 상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냐면 나쁜 놈, 더러운 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놈,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동네로는 오줌도 넣고 싶지 않은 놈. 요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직장 상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제 직속 직장 상사, 제 매니저죠.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얼굴 까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제 주변 동료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누가 알까봐 리스크가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로 제 지금 다니는 직장 상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막 시키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목표는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는 뭘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뭘 할 거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다 하고 프로젝트를 정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할 건지, 뭐 그게 뭐 어떤 제품으로 나갈 건지, 제가 이제 해야 될 그 프로젝트를 딱 정해주긴 해요, 상사로서. 근데 그 일을 막 검사하고 막 뭐 했냐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지난 2주 동안 그 프로젝트 상황만 뭐 한 20분에서 30분 이래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해요. 뭐 이렇게 형식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 파워포인트로 뭐 한두 장으로 간단하게 그냥 그림 몇 개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하면 돼요. 도표 몇 개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2주 동안 뭘 하냐면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가 직접 일을 플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 직장 상사를 만날 일이 2번밖에 없어요. 2번. 근데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20분에서 30분 쓰니까 한 달에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일이 1시간도 안 돼요. 한 달에 1시간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나머지 그 한 달 내내 30일 동안에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뭘 하냐면 제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의 소유자가 돼서 제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고 막 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잘해야 연말에 성공하면은 제 보너스가 두둑히 나오고 내가 더 승진하고 내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나서 열심히 일하고요. 망하면 안 되겠죠. 망하면 제 보너스가 잘리고 뭐 제가 승진이 느려지고 제가 직장에서 잘리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 놔둬도 열심히 일하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거의 참견을 안 해요. 뭐 거의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직장 상사는 괜히 직장 상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제 위에 있을 수 있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제 밑에 있을 수 있는 게 미국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직장 상사는 저보다 똑똑해요. 저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수 배우려고 연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막 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직장 상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의 결정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 상사 굉장히 잘 만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도교수 굉장히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제 박사 때 지도교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깐깐하게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어떤 상사와 일할지를 깐깐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처음 진출하잖아요. 뭐 대학원이든 직장이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구린 랩이랑 구린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는 다 간단합니다. 미국 내국인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 좋고 어느 직장이 나쁘고, 뭐 대학원이라고 치면 어떤 랩이 교수가 인품이 훌륭하고 어떤 랩은 교수가 지랄 맞은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항상 선택권이 있어요. 좋은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원이나 어느 회사나 미국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야, 저기는 진짜 가지 말자. 저기는 진짜 블랙홀이다. 저기 한번 빠지면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저 사람들은 진짜 블랙홀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학원의 랩실에는 아무도 안 와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에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이 미국이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재의 진공 상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외국인을 뽑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막 이렇게 뭐 대학원이라 하면 펀드를 주는 거고, 또 회사라고 하면 외국인들한테 고용을 하고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들어가면은 그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미국 사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반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기반이 있어요. 저는 미국 온 지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 2008년에 왔습니다. 그동안 기반 많이 닦아놨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에 2024년에 미국에 유학 오든지 뭐 미국 취업하면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미국 내국인들이 다 기피하는, 그래서 자리 한 자리 나는 그런데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교수든 뭐 직장 상사든 미국 내국인이 없어요. 특히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진국. 자, 후진국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후진국 왜 후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세계 최대 빈민국 검색해보세요. 리스트를. 그래서 리스트를 이제 프린터로 쫙 뽑아보세요. 전세계 최대 빈민국이 어딘가. 그 뭐 1인당 뭐 1인당 소득이든지 아니면 국내 총 생산이든 뭐든 하여튼 리스트를 쫙 뽑아보세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가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때 가난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국가가 가난해지는가? 그리고 왜 국가가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왜 개인이 가난해지는가? 왜 개인이 부자가 되는가를 저는 한때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죠? 국가든 개인이든 그 가난해지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사람이.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사회라면은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뭐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후진국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면 저는 그거를 정말로 이해했어요. 자, 후진국에서 온 교수라든지 후진국에서 온 직장 상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국 문화를 모릅니다. 미국 문화를 몰라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미국에 오고 싶고 미국에 돈 많이 준다니까 온 거예요. 근데 미국 내국인들이
이제 좀 기피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네 나라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랬습니다. 제 아는 형님이 한국인 유학생 형님인데, 그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박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그 미국 대기업에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명을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람을 다뤄본 적이 없었고 미국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매니지먼트 방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한국 대기업에서 배운 그대로 밑에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 자기 직속 상관이 자기한테 했던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금요일날 5시에 회의 잡고 회의 끝나면은 막 월요일 아침에 보고하라 그러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평일날은 아침 일찍 막 8시에 회의 잡고 막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자기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8명이 동시에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표를 내고 나갈 때 인사과에다가 왜 나가는지 퇴사하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걸 엑싯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두는 이유를 확실하게 인터뷰를 해요. 왜냐면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성희롱이 있었다, 뭐 상사가 갑질을 했다, 뭐 이런 그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야지 그 조직이 개선되니까. 근데 이 8명이 전부 다 관두면서 엑싯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사가 괴롭혀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불링 보스라고 하거든요. 깡패 상사여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5시에 저녁 5시에 회의 잡고 막 회의하면은 금요일 늦게까지 회의할 거 아니에요. 회의 끝나면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고하세요 하면 주말에 못 쉬잖아요. 그런 한국 코리안 스타일의 매니지먼트를 미국 직장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명의 부하 직원이 동시에 사표를 써버리고 관두면서 인사과에서 자기가 관두는 이유를 클리어하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좀 뭐랄까 좀 보복당할까봐 이제 관둘 때 좋게 끝내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관두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여성 직원이 뭐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러면 일단 고소를 하겠죠. 그리고 관두면서 성희롱 때문에 나는 못 다닌다, 요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희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아시겠죠? 그런 문화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 관두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형님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것 때문에. 왜 부하 직원 8명을 괴롭혔냐 해가지고 잘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식으로 미국에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형도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겠죠. 아, 내가 코리안 스타일로 여기서 미국인 부하 직원들을 대하면 다 관두는구나. 아주 그 다음 직장을 어떻게 좀 잘 구해가지고 그 다음 직장에서는 이제 착하게 굴었겠죠, 미국식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점점점 미국을 안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형 보면은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또 일요일에 뭐 커피 한잔 하려고 만났거든요. 근데 커피 한잔 하다가 일요일에 막 되게 바쁜 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뭐 바쁜 일 있나봐요 그랬더니 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된다고. 일요일인데요? 그래도 일 있으니까 해야지. 아직도 이제 미국을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럼 일요일날 또 일하면서 부하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의 습관을 미국 와서 진짜 고쳐야 돼요. 근데 한국인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 정도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악습이 있고 막 그래도 그 정도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이 악습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진국, 특히 후진국은 후진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후진국 출신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후진국이 왜 후졌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후진국
상사 밑에서 일한 썰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은 제가 뭔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 조져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얘를 조지면 뭐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조져요. 그러면 열심히 일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열심히 달린 말은 당근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말이 다음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런데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달리고 온 말을 채찍질하면 그 말은 달리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후진국이 딱 이런 방식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걔만 조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모두 다 뭐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10명이라면 10명이 보너스를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미쳤다고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걔만 조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 안 하든 그냥 자빠져 자든 그냥 일 안 하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신문만 보고 주식만 보고 뭐 게임만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10명이면 10분의 1씩 보너스를 가지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그쵸? 근데 후진국 스타일 상사가 그런 식으로 매니지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일하면은 분노밖에 안 쌓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튀면 안 되겠다.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일하다가 그냥 n분의 1씩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은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 출신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 국가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 나라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나라가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문화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됐냐면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커요.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은 승진이 빨리 되고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은 일이 없어요. 더 편한 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논 사람이랑 연봉이 같지 않아요.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듣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가 침체되고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지는 국가에서 이 경제가 꼽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 딱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무한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직장 상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미국적인 가치관이에요. 미국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아주 잘 알고 그 전통대로 FM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로서 그 뭐랄까 작은 정부를 만드는 거, 작은 정부주의자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매니지를 할 때 이것저것 막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이렇게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저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저의 두뇌를 의지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감시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했을 때 그 보상을 크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신나서 일하는 거예요. 뭐 상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한 달에 한 2번 만나니까 만나도 한 20-30분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저를 신뢰해주고 저한테 전적인 자유도를 줍니다. 그리고 일을 잘했을 경우에 보상을 팍팍 주고요. 뭐 주식을 팍팍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 못하면은 주식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시장 경제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겠네 하고 막 신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뭐 자본주의 하는데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한국 되게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저는 한국 좌파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좌파들은 지금 이미 한국이 충분히 한국 경제가 사회주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좌성향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 좌성향을 바래요? 그럼 뭐 공산당 되란 얘기예요? 한국 이미 충분히 사회주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본 적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엄청나게 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과거의 한국 대기업은 호봉제였어. 호봉. 그러니까 짬밥 순으로 뭐 과장 1년차, 과장 2년차, 과장 3년차 가지고 이렇게 연봉이 쭉쭉쭉 테이블대로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 나이 차면 그냥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 한국 대기업들은 이런 호봉제도, 서열식 호봉제도를 폐지한다고 뭐 서양식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뭐 연봉에 차등을 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우 말도 안 돼요. 아주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뭐 일 정말 잘하는 에이스랑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랑 뭐 한 20%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거의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팍팍 차이 난다니까요. 미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 못하는 사람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일 못하는 사람은 금방 쫓겨나요. 해고가 매우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일 못하면, 그 얘기 들어봤죠? 일 못하면 you are fired. 이거 진짜 깨소금 맛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내 상사라고 군림하는 인간들이 일도 안 하면서 맨날 구석에 이렇게 모니터 안 보이게 이렇게 앉아놓고, 뭐 부장님들 특히 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증권 뭐 주식 뉴스만 보면서 밑에 사람들은 일만 시키고 지는 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일 갖다 바치면 그거 자기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위에 임원들한테 보고하고 완전 닳고 다른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저런 사람들 월급을 왜 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 나고 쟤네들은 뭐 하는 게 없는데 왜 월급을 줘? 저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런 사람들을 1순위로 솎아내요. 아시겠죠? 그럼 제 매니저는 뭘 하냐? 미국 매니저는 뭘 하냐? 날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만난다며. 그럼 뭘 하냐? 그럼 그 사람은 놀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여러 명을 매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빅픽처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에 배치하고 저 사람은 저쪽에 배치하고, 그래서 회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거대한 빅픽처로 이 미국 대기업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좌성향이 강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은 이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 못하는 사람이랑 이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거밖에 안 나면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나 대충 일하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나 그냥 적당히 일할래. 그래도 묻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안 일하는 사람이랑 연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서도 상사가 야근 가지고 푸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매우 신나서 일하고, 이렇게 신나서 일해서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가 팍팍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제 상사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의 푸시를 안 하고 제 자유도가 되게 높고, 내가 회사를 나오나 안 나오나 신경을 안 써요. 회사 안 나가도 됩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되면 다 일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면 설계 아니면 특허 내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면은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동네 도서관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커피숍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여행지 가가지고 뭐 해변가 같은 데서 노트북 켜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은 해변가에서 놀으라 그러고 본인은 뭐 파라솔 밑에서 노트북 켜고 일해도 돼요.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끼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야근도 없고 주말금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성과가 좋게 났으면 보너스가 팍팍 꽂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사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상사를 존경할 수 없었던 게,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연봉이 한 20%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20% 더 받으려고 그 개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묻어가면은 그냥 에버리지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야근에 대한 푸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평범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회사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상사는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회사 다니면서 진짜 현타 왔던 게 뭐냐면 한국 회사들 보면 사원증 있잖아요. 목에 목걸이 같은 거 사진 박혀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기업 하면서 이름 적혀있는 사원증 있잖아요. 그게 RFID 칩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회사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도장으로 찍혀요. 그게 컴퓨터 인사과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대기업 다닐 때 직장 상사 그러는 거예요. 이 아침 안 먹고 출근하신 분들은 출근 태그를 찍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지 말고 태그를 찍기 전에 밖에서 뭐 샌드위치든 뭐든 먹을 거 다 먹고 들어오라. 20분 이거 다 돈이고 20분 이 태그 찍히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서 샌드위치 먹으면 20분 이거 낭비되는 시간 아니냐 하면서 그거를 막 관리해요. 진짜 이게 바로 빅브라더고 이게 바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진짜 일할 맛이 안 나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매니지라고 해서 이 굉장히 뭐랄까 해선 안 되는 그런 저질의 매니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저질 매니지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가? 이게 바로 항상 제가 말하는 청교도 문화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개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셨다라고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정작 선악과 주변에 뭐 콘크리트 벽을 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사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요. 이 자유의지와 이 보상과 처벌, 이 개념이 굉장히 성경적인 건데 이게 미국 회사에 되게 잘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사에서 일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는 보상이 크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나 회사에 이윤을 못 벌어들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처벌이 큰 거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미국 문화에 미국의 밑자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미국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성경 중심적인 그 세력이라고 하는 청교도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